미쓰비시가 한국 경제에 미친 영향. 한일 무역 교류는 정식 수교하기 전부터 상당히 활발했으며 미쓰비시 그룹 역시 예외는 아니다. 수입 자유화가 이루어지기 전인 박정희 정권 시절에는 당연히 상대적으로 품질이 좋은 일본제를 수입하였다. 이것도 자유롭지 않았고 일본 자본의 한국 시장 진출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기에 일본 자본은 한국 시장에 제한적으로 진출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대신 나머지 점유율은 한국 자본이 일본 제작법을 베껴서 질이 떨어지는 제품을 팔아먹어 채우는 것을 허용하였다. 한국의 대기업 중 상당수가 이런 식으로 계획적으로 육성되었고 이것이 사실상의 일본 전범기업, 재벌 그리고 관료의 트라이앵글이었다. 이러다 보니 한국은 지금도 계획 육성된 소수의 대기업이 전경유착으로 국가 경제를 크게 좌지우지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렇듯 대부분의 대한민국의 대기업들은 한일기본조약으로 얻은 배상금 혹은 미국, 유럽, 일본 등의 무상원조를 투입하여 성장하였다. 대표적인 예시가 소양강댐이다. 당시 소양강댐 건설을 위해 일본이 제공한 무상차관으로 미쓰비시를 포함한 일본 대기업에게서 용역과 건설 장비를 구매하였다. 대표적인 예시가 소양강댐이다. 당시 소양강댐 건설을 위해 일본이 제공한 무상차관으로 미쓰비시를 포함한 일본 대기업에게서 용역과 건설 장비를 구매하였다. 또 다른 예시가 현대자동차다. 대한민국 최초의 고유 모델이자 대한민국 자동차공업 자립화의 신호탄인 포니가 미쓰비시 랜서의 FR 플랫폼 및 구동계를 갖고 와서 스킨체인지에서 만들었다. 사실은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고 이러한 기술 종속은 미쓰비시 자동차가 빌빌거리던 2009년에 이르러서야 완전히 역전된다. 심지어 밥솥조차도 미쓰비시와 기술 제휴한 제품이 있었다. 70년대 국산 백색 가정 기술이 발전 단계에 있던 시절에는 선악이라는 중소기업에서는 미쓰비시와 기술 제휴한 밥솥을 시장에 출시하기도 하였다. 결론은 미쓰비시를 비롯한 일본의 대기업들은 한일 감정과는 별개로 한국의 산업발전사에서 빼놓을래야 빼놓을 수가 없는 존재 중 하나라 볼 수 있다. 한국이 경제적으로 크게 발전하였다. 일본 대기업이 잃어버린 10년을 기점으로 옛날 같지 않은 현 시점에서는 이러한 기술 종속은 상당 부분 해소되었으나 여전히 한국 기업이 미쓰비시에 의존하는 부분은 생각보다 많다. 예를 들면 한국 대기업 대부분이 미쓰비시 전기 오토메이션의 FA 시스템과 장비 위주로 세팅되어 있기도 하다. 그리고 사실 산업 제조업 전반에 걸쳐 미국, 독일 그리고 일본이 미친 영향력은 말하면 입 아픈 수준이기 때문이다. 여담으로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 2동 근처를 삼능이라고도 부르는 경우가 있는 이유가 일제강점기 때 부평에 미쓰비시의 군수 공장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내막을 모르는 사람들은 왜 삼능이라 불리는지 왕능이 세 곳 있어서 삼능으로 오해하기도 한다. 해방 후 세대 중 나이가 든 몇몇 지역 유지마저 저렇게 막연히 알고 있는 경우가 있다. 또 폐쇄식 구간에 설치된 대부분의 통행권 발행기가 이 회사의 제품이다.